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이슈들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매월 초에는 전달 월간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 매매값과 전세값 상승률이 전월 대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7%로 지난달 1.07%보다 급격히 하락했고 이외 단독주택이 0.37%, 연립주택 0.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 주택가격 상승세가 12.16 대책 이후 축소되면서 유일하게 마포구만 1%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인기 매매 지역으로 꼽혀오던 양천구, 강남구, 강서구를 비롯한 전 지역이 1%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매매가와 더불어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도 둔화했습니다. 이번 달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6%로 전월보다 하락했는데요. 겨울 이사철을 대비한 수요 증가세 및 매물들이 12.16 대책 이후 급감하며 매물과 거래가 동시에 급락해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20년 1월의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 예견됐던 수치와 예견됐던 상황,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1월 달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에 고강도 대책이 이후에 전반적으로 주택에 있어서 가격은 안정세 그리고 진정세라는 부분 자체로 하나로 귀결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전에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의 모양새와 비슷한 그래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1월 달에 지역별 주택가격 월간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자, 보신 대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은 그렸지만 상승세의 증감률 자체가 모두 다 꺾여버렸고요. 유일하게 12.16 대책의 거리가 먼 대전 지역만이 5개월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지역별 지난달 월간 증감률의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 모든 어떤 정책이 서울 지역에 지금 맞춰져 있죠. 서울 지역 유형별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자, 아파트 보시는 대로 하락폭, 매매 증감, 상승세는 보였지만 상승세가 꺾이면서 증감률에는 하락폭 자체가 가장 많은 유형이 아파트였고요. 주택 같은 경우 0.48% 증감했고 단독주택만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립 같은 경우에도 보합세 유지로 가고 있는 서울 지역의 유형별 매매가격 월간 증감률의 특징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기타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전남 그리고 충남, 유일하게 세종시만이 1%대 이상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강원, 경남, 경북, 충북,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 모두 하락세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주요 구 전반적으로 다 전 지역에 있어서 상승은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 주요 구의 주택 매매 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요. 자, 마포구만이 1%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전 지역 모두 1%가 안 되는 지역 부분 수치로 지금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각 지역마다의 특징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모든 구가 상승을 했고요. 단 12.16 안정화 대책 이후 발표 이후에 상승세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월 대비 0.48%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마포구만이 1.12%, 1%대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자, 양천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전 지역 1% 이하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자, 12.16 대책과 그리고 겨울 주택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률 자체가 축소되는 모양새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12.16 안정화 대책 이후에 매물들이 급감하면서 매물과 거래 동시에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강남 3구 4군 중에 유일하게 강남구만이 정시확대 및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에 따른 진입에 염두에 둔 수요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비강남권에서는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의 학원가가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상승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경기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수원 영통, 안양 만안구, 단원구, 용인 수지구, 수원 팔달구, 공이 이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규제 지역에 의한 반사이익, 풍선 효과가 일어난 지역의 수치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모두 상승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영통구, 만안구, 단원구 지역단에서 상승되면서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과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 그리고 한국은행 경기본부 여러 관공서들이 들어오는 부분 자체로 가장 많이 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수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GTX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예타가 확정되면서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가격을 말씀드리면서 매매 전망지수 추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매매 전망지수의 특징은 뭐냐면 지수가 100 이상이었을 때 2, 3개월 후에는 상승이 전망된다는 매매지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난 연도 4월, 5월,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매매지수가 100을 넘고 쭉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대전, 서울, 전국적으로 전국 108, 100은 넘었지만은 그래프가 꺾은 선 부분 자체가 하락되는 부분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019년 10월, 11월, 12월 대비해서 100 위였지만 99로 매매 전망 지수가 떨어져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108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대구, 대전, 울산, 세종 등 일부 지역들에서만 100을 넘었고 이 지금 매매 전망지수 같은 경우에도 향후 2, 3개월 내에는 좀 더 축소되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매매 가격 지수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2.16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에 11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에 111이라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에서 108로 상승세가 꺾였고요. 상승의 기대감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2019년도 9.13 대책 이후에 가장 최저점이었던 2월달 80을 기록한 이후에 10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하다가 상승세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정책이 나온 이후에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80까지 9.13 대책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지난달에 108까지 가 있는 전국 가격 지수가 8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 자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19년도 11월 기준점인 100을 넘겼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 100 이하로 하락한 99를 보이고 있는 게 현 매매 가격 지수의 분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100을 넘었고, 지금 보시는 대로 강원과 광주 지역 자체가 100 이하로 내려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파트, 특히 주택에 있어서 선도 아파트 50지수에 대해서 누누이 좀 강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선도 아파트 50지수 월별 증감률을 보고 계십니다. 12월 달에 3.9까지 갔던 선도 아파트 매매 지수가 0.8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난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2월 달 부분 자체로 떨어져 가지고 하락 부분 자체를 보였던 이 곡선 자체, 그래프 자체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선도지수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선도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도 아파트 5집 지수라는 거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를 매년 선정해서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내는데요. 이 50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지보다 가격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하여 선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대장주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 부분 자체가 2, 3개월 안에 미칠 수 있다는 선험적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 선도 아파트 50지수를 특징을 좀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0.8%만 상승만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3.9%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가 됐고요. 자, 지난 하반기 선도 아파트를 일제히 상승 주도했지만 실질적으로 12.16 단정화 대책 대부분 적용되는 단지여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선도지수 부분 자체를 꼭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모든 지표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매도를 앞당기고 매수를 늦춰야 되느냐, 라는 부분 자체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지요, 라는 부분 자체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정책 부분 자체는, 정책이라는 거는 안정화 부분 자체와 진정 부분 자체를 유도하는 거지 급락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의 규제가 많긴 하지만 이런 집을 실수요자 개념에서 매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요 시기에 한 번쯤 고려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